오늘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피코 설정과 그리고 논문 내보내기의 보충 영상인데요. 논문을 내보내거나 문헌을 검색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충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작년에 게재한 메타 분석 논문인데요. 연구 방법에 문헌 검색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 문헌 검색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는 이유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 주제에 대해서 반복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차차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문헌 검색 부분을 먼저 보시면 저번 영상에서 2000년도부터 논문을 검색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간을 설정할 때는 왜 그 기간만큼 검색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 논문은 간호사의 행복을 메타 분석한 연구인데요. 행복이라는 개념은 2000년도 셀리그만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0년도 이전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룬 논문이 비교적 적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가 명확히 개념화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부터 검색을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연구를 계획했던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문헌 검색 과정에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도 적어주는데요. 그 이유는 추후 반복 연구할 연구자를 위해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피코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연구자가 같은 주제로 메타 분석을 수행할 때 모두 같은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 분석을 잘 수행했던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키워드를 조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연구자가 어떤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했는지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국문에는 간호사와 임상간호사, 그리고 가운데 엔드 조건을 사용했고요. 뒤에는 행복 또는 행복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영문의 경우에도 국문과 비슷하게 설정을 했고요. 가운데는 엔드 조건, 그리고 대상자는 오어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뒤에도 해피와 해피니스는 오어 조건을 사용해서 두 개의 어떤 키워드로 검색이 되어도 상관이 없게끔 키워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헌을 검색할 때 타이틀만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앱스트랙트만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고, 풀텍스트를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해당 핵심어가 포함되어야 함을 지정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검색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포함할 논문과 제외할 논문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포함할 논문은 제 연구에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수행된 연구, 그리고 대학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공공병원 및 전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행복을 변수로 한 연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행복이 독립변수가 되든지 종속변수가 되든지 상관없이 모두 선정하였고요. 제외된 논문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위 논문과 회색 문헌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레이 리터러처라고 하는 것들은 초록만 있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퍼블리시 되지 않은 연구라든지, 또는 포스터만 있는 연구라든지, 그런 논문들을 나타내는 용어이고요. 그리고 간호 인력 중에서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또는 간병인과 같이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간호사를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을 포함시킨 연구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검색 결과에서는 어떤 학술 데이터베이스에는 몇 건씩 검색이 되었는지를 전부 기술하였고요. 만약에 총 1898편에서 몇 편이 중복이었고 몇 편이 어떠한 이유에서 제외되었는지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초록하고 본문을 직접 읽고 본 연구의 포함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28편을 제외하였고요. 28편이 제외된 이유도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피규어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플로우 다이아그램이라고도 하고 플로우 차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리즈마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요. 구글에 프리즈마 플로우 차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을 따라 해보는 실습 영상이므로 이론적인 내용은 별도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시면은 논문을 검색했고 몇 건이 검색이 되었고, 그리고 검색되지 않은 논문 중에서 특별하게 포함시킨 논문이 있다면 몇 건이 포함되었는지를 기술하였고요. 그리고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했더니 몇 건이 남았고, 그리고 왜 제외가 되었는지, 그리고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한 뒤 몇 건이 남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은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지만, 바쁜 상황에서 빠르게 논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피규어로 나타낸 그림만 빠르게 봐도 어떠한 과정으로 논문을 검색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제외되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8건의 논문이 체계적 문헌 고찰에 사용되었고요. 20건의 논문이 메타 분석에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자료 검색 과정에 대해 사전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 보충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문헌 검색 기간을 설정을 하고 어떤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실지도 설정을 해보시고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코를 활용해서 키워드도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체적인 포함 기준, 제외 기준도 설정을 해보시고 프리즈마 플로우 차트를 활용해서 어떠한 순서대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진행하게 되었는지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